안녕하세요. 백낙천입니다. 대가들에 대한 공부법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고, 공부법 일반을 두고 얘기한다면은 나는 처음부터 꼭 대가들만 읽겠다든가 대가들만 연구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은 공부만 아니라고 봐요. 공부라는 거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필요한 거를 그걸 줄 수 있는 상대한테 다 받아내고 얻어내는 게 그게 공부죠.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친구 사귈 때도 처음부터 뭐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애만 사귀겠다든가 이러는 거는 아니지만은 친구도 되도록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게 좋잖아요. 훌륭한 친구. 마찬가지로 우리가 책을 읽고 뭐 공부할 때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또 나하고 연대가 맞는 그런 저자들 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진행하지만은 그러나 되도록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훌륭한 예술가, 사상가들을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책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소위 대가급 사상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하고 이제 뭐 대화하듯이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가들 무서운 거 모르고 이제 함부로 짓거린다는 뜻도 되는데, 그때 내 요령은 대가들하고 내가 처음부터 직접 만난 경우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로렌스라는 매개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대목에서는 베이스 캠프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그 베이스 캠프가 없었으면 찾아가 볼 엄두를 못 내는 것을 로렌스라는 베이스 캠프를 근거로 해서 잠시 다녀온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프로이트 같은 사람 그런 전형적인 예입니다. 프로이트는 내 분야하고도 꽤 거리가 있고 또 그 엄청난 게 많은 본인의 저작도 많고 또 프로이트에 대한 연구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극히 일부밖에 모르는데 내 책에 보면은 로렌스 프로이트, 니체를 다루는 한 챕터가 따로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은 로렌스가 프로이트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 본격적인 프로이트 연구서는 전혀 아니고 자기의 사고방식하고 프로이트 사고방식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가 하는 걸 얘기하면서 프로이트를 공격을 하는데, 어떤 말은 좀 지나친 말도 있고 또 어떤 말은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의미심장한 비판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로렌스가 프로이트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했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프로이트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런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나로서는 로렌스라는 정말 굉장히 폭도 넓고 또 통찰력이 빛나는 그런 사상가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이런저런 대가를 많이 접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동아시아 사상이라든가 한국 사상에 대해서도 별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외국 가가지고 영문학을 하고 또 좀 폭을 넓혔다 하더라도 서양 사상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한국에 와서 문학 활동을 하면서 한국 문학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한국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역사나 이런 데서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에 저는 압도적인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흡수하는데 우등생이었죠. 중화문화권에서. 그러면서도 독자성을 유지해 왔다는 거야. 그게 대단하다는 느낌을 점점 살아갈수록 갖게 됐고요. 그러다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이 동학에 와서 종래의 동아시아 사상에서도 전혀 새로운 차원이 열리지 않았나. 개벽이란 말은 뭐 주역에도 나오는 말이고 옛날부터 있던 말입니다만은 수은 최재호 선생이 다시 개벽이란 말을 하거든요. 또 그 후에는 후천 개벽이란 말. 그러니까 옛날에 천지가 개벽돼서 세상이 열린 것이 선천 개벽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조선 말기에 천이 난국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것을 후천 개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학에서 시작된 후천 개벽이 정산도 또 원불교의 소태산 박정빈 그런 분을 통해서 쭉 이어져 오다가 원불교에 와서는 또 그게 불교라는 세계 종교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과학 문명이나 서양 사상과의 접점도 넓어지는데 나는 이제 이런 그 한반도 특유의 사상적인 업적, 가능성의 열림 이런 것이 이제 더 확대돼 가지고 서양의 그야말로 최고의 사상이나 예술과 만날 때 비로소 우리도 더 온전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서양도 다시 개벽을 한다든가 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머리에 내가 로렌스를 서양의 개벽 사상가라고 부른 거는 그가 소설가라는 걸 부정해서가 아니라 소설가이면서도 이런 명칭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작가가 적어도 내가 아는 영국의 위대한 소설가 중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역으로 우리 후천 개벽 사상에서 보면은 이 후천 개벽 사상하고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도 서양의 개벽 사상가라는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서양 작가. 그리고 그 작가가 그렇게 위대해지려고 그러면은 그는 서양 문학과 서양 사상의 전통 속에서 자기 세계를 개척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지에 이른 거거든요. 그냥 뭐 후천 개벽 사상하고 뭐가 닮았다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로렌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사유의 몸을 통해서 개척하면서 다다른 경지가 우리 후천 개벽 사상하고 상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의 만남을 좀 더 온전히 실현하면은 로렌스의 위상도 더 확고히 해줄 뿐 아니라 우리 후천 개벽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발견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취지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선천시대라는 게 오래된 거고 여러 단계가 있지만은 그건 이제 막바지에 오면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죠. 하여간 커다란 전환을 이룬 새로운 시대가 나는 자본주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게 근대죠. 원불교식 표현을 하면 그게 물질 개벽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시대가 어마어마한 물질적 발전을 이루고 또 물질 발전만이 아니에요.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개척하잖아요. 예술도 그렇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 자체로서는 자신들이 이렇게 변화시켜 놓은 세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개벽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 근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거를 통찰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식 표현을 하면은 새롭게 정신 개벽에 그게 상응하는 정신 개벽,
개벽을 이룰 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하는 건데, 적어도 자본주의가 자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점점 더 드러나고 있고, 아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언제 끝나고 어떻게 수습될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식으로 돌아가가지고는 전염병도 또 새로운 게 생길 거고, 뿐만 아니라 이 기후위기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도 안 나오고, 나날이 늘어가는 빈부격차, 이번 사태에도 사실은 그 불평등 문제가 더 부각되잖아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더 당하게 돼 있고, 이게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라서 인류가 망하든가 아니면은 더 근본적인 변혁, 옛날식으로 그냥 정치 제도나 바꾸고 경제 제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도 동시에 바뀌는 그런 큰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는 지금 그런 생각이, 꼭 뭐 후천 개벽이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아니 뭐 로렌스가 서양의 개벽 사상가라는 그런 인식이 없더라도 막연한 느낌으로 지금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후천 개벽, 다시 개벽의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의제가 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